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16일, 그쵸? 이 리플과 가상화폐 시장에는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 SEC가 항소법원에 제출하는 마감일자가 16일이었습니다. 이 16일이었는데, 자, 근데 지난 12일 날짜로 리플과 우리는 합의를 했으니까 이 합의했던 부분을 승인해 주세요라고 미국 법원에 제출한 날짜가 12일이었다. 자, 그래서 이 12일날 합의안을 제출하고 나서 오늘 날짜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16일날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음 날이 언제예요? 17일이죠. 내일 17일 날짜로 SEC가 XRP 최초로 ETF, 그쵸? ETF를 플래클턴 운영사에 대해서 승인해 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SEC 드디어 4년간 전쟁이 끝날까? 법률가가 예측한 판사 승인율에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가 아예 해소, 그쵸? 이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막대한 호재성 이벤트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근데 이렇게 호재성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왜 이 리플은 반등하지 못하느냐, 이러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먼저 이제 이 호재성 이벤트들을 살펴보자면요, 여러분들. 첫 번째가 이제 ETF죠. 네. 이 ETF가 있는데, 이 ETF는 여러분들 펀드입니다. 펀드. ETF는 펀드인데, 이 펀드라는 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하지 못하고요. 고래들, 그쵸? 이 고래들의 자금들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펀드라는 거고, 이 부분이 XRP ETF의 기대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승인해주는 게 누구죠, 여러분들? 바로 SEC예요. SEC, 즉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이 ETF를 승인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무조건적으로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건데 정말 굉장하죠, 여러분들.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코인으로 볼 수가 있다. 왜냐면 미국의 달러와 연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미국의 달러와 연동이 된다는 건, 이 말은 즉슨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면서 미국의 달러를 더욱더 어떻게 강하게, 그쵸? 강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키워야 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왜 도대체 이러한 엄청난 이슈들이 많은데 리플은 힘을 못 쓰고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 텐데,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대외적인 이벤트, 즉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 뉴스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 중동발 불확실성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래량도 어떻게 급감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거래량이 급감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리플은 상승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EC와 리플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법원이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리플이 승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가격을 어떻게 현재 잘 버티게 만들고 있는 동기부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조금은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들도 있다. 암호화폐 변호사 리플 SEC 소송 합의안이 16일 날 어떻게 기각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른 발표는 오히려 부정적 신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가 지난주 미국 법원에 소송 합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양측의 소송이 법원에 의해 다시 한번 어떻게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로 남다른 통찰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빌 모건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계정을 통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떠들고 있는 리플과 SEC 소송 합의안의 발표일을 지적을 했다. 현재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12일 제출했던 리플과 SEC의 소송 합의안 심사 결과가 16일 발표될 것으로 루머가 떠들고 있는데, 지난주 리플과 SEC는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5천만 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양측의 바람과 법리적으로 예외적 상황이 적용된 점을 지목하면서 소송 중단을 요청을 했다. 그래서 이 모건 변호사는 이제 토레스 판사가 판결 결과에 대한 합의안 기각을 거절하는 데는 겨우 며칠, 7일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다면서 판사가 또다시 7일 내로 답변을 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 수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결국 시장에서는 이 리플과 SEC에 대한 분쟁 종식이 초입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원 승인 가능성이 70%로 예측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만약 이번에도 근데 여러분들 연기가 된다. 결국에는 합의가 안 되고 연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합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사실 우리는 잠재적으로 이게 합의가 됐다라고 보고 있기도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리플의 구조를 이해해야 하고요. 오히려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뭐 해야 된다? 모아야 한다. 사서 모아가야 하는 시기라고 여러분들께 저는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현재 결국에는 여기 그쵸, 이 구간 3,000원에서 얼마요? 3,250원 자리에서 뭐하고 있다?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이 중동발 그쵸, 이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잘 가다가 다시 한번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이제 3,000원 자리에서 이렇게 비비다가 결국에는 3,000원 위에 안착하지 못하고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이 저점 구간 말씀드렸죠. 2,500원 라인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점에 대한 이 쌍바닥을 체크하러 내려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비비다가 3,250원 자리를 돌파하고 이 위에 안착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면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 라인까지도 상방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해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점은 간단합니다. 상승 관점에서는 3,250원짜리 돌파 여부, 그리고 하락 관점에서는 3,000원짜리가 돌파를 당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